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전국이 물에 잠겼고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반지하. 비만 오면 불안하고 눈은 안 무서워하는데 비만 오면 무서워요. 제가 여기서 19년째 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아서 눈이 와도 상관없고 비가 와도 상관이 없었는데요. 그냥 물이 안 샜으면 참 좋겠어요. 역대급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 이에 서울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반지하 주거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정확한 실태 조사를 거쳐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거주 가구를 우선으로 거주 환경을 개선해 주기로 한 것. 과연 그들의 손에서 반지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반지하 주거 개선 프로젝트 행복한가?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인구 1000만 도시 서울. 이곳엔 그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주거 형태의 집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 약 170만여 가구, 다세대 주택 거주자 약 70만여 가구, 그리고 이 중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무려 약 20만여 가구, 서울시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인구 밀도가 우리가 높기 때문에 땅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땅이 많다 보니까 반지하라는 개념은 없고 지상에다 건물을 짓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이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도 대량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나 연립에 살다 보니까 반지하까지 사람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반지하 주택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형태로 1960년대 전쟁이 재발했을 때 적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건축 구조를 반영한 반공호로 만들어졌는데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거 공간이 부족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정부가 반지하 공간을 세를 줄 수 있도록 허가했고 주거 공간으로 그 역할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관측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지난 여름, 유독 큰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주택들. 서울에서만 19,600여 가구가 침수되는가 하면 일가족 3명이 침수된 반지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실제 그 피해는 어땠을까?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부가연동의 한 반지하 주택을 찾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지만 당시 침수의 흔적은 아직도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상황. 특히 거실 바닥은 그날의 빗물을 아직 머금고 있는 듯 불어나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기 장롱이 있었습니다. 장롱이 있었는데 흐느흐느해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혹시나 물이 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잖아요 밤에 잠이 조정잠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주무세요. 그 자던 사람을 막 깨웠죠. 그리고 다 일어나고 우리 딸이 자고 일어나서 저쪽 방에서 혼자 자는데 엄마 침대가 다 젖었다만 이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보내줬습니다. 악몽이 되어버린 그날의 기억.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간살이들은 갈 곳을 잃었고 주방은 엉망이 돼 위생까지 걱정이 되는 상황. 좀 부끄러운 거 보여드릴까요? 피부가 이렇게 됩니다. 피부. 왜 그러신 거예요, 그거는? 공기가 지금은 문을 한없이 열어나가요. 그래도 좋은 공인데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공기가 나빠지던데 이건 무엇인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봐요. 연고를 바른 상태거든요. 연고를. 근데도 봐봐요. 이봐요. 이렇게 되잖아. 물을 머금은 거실 바닥이 썩으면서 내뿜는 악취. 그리고 그 냄새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은 모기향 불씨. 하지만 작은 불씨가 걷어내기엔 이미 깊은 상처만 남은 부부의 몸과 마음. 부부는 다시 폭우가 쏟아지기 전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요 뭐 그렇게 욕심 없고 그냥 물이 안 샜으면 참 좋겠어요. 선생님, 우리 집을요 신혼부터 시작해서요 처음 이걸 집을 장만한 거예요. 굉장히 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서울시.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자 면담을 진행했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취약 가구를 선정 중입니다. 지금 부가연동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가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계단에서부터 그 쾌쾌한 냄새가 너무 냄새가 너무 심했죠. 예, 그 반지하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많이 났었고요. 집으로 들어갔더니 이 주방과 여기 거실 같은 경우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각하네요. 이게. 네네. 완전히 이게 지금 그냥 벗겨져 있고 거의 썩었네요. 썩었어. 네. 그 다음 가구는 뭐죠? 네. 그 다음은 이후로 저희가 추천하는 가구는 강서구 서곡동인데요.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거실인데 이 거실이 통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상 상황 발생 시 탈출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었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 협력 사업으로 서울시의 행정 지원과 국내 한 건설사가 2억 원의 사업비를 후원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 실태 조사 결과 370가구가 대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곳을 다룰 수는 없었고 저희가 뭐 올해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침수 위험 등급이 높거나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략 한 15가구 정도 먼저 추려냈습니다. 반지하 주거 개선 사업에 함께 손을 잡은 민간의 한 비영리 단체. 가구별 맞춤 시공을 맡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180만 가정에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과연 이들은 서울시의 반지하 주거 개선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부가연동 현장은 다른 침수 현장에 비해서 월등히 조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보시면은 마루가 여전히 이 젖은 상태에서 장시간 지나다 보니까 위쪽이 다 썩어서 이런 탈락 현상이 나타나고 밑에는 여전히 다 젖어 있고 썩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따님이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면에도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문을 아예 철거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름철이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생활하셨는데 현관 여닫이 중문이 거실 방향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 내부가 바로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중문의 방향을 우측으로 90도 방향으로 바꾸고 삼연동 중문으로 교체하여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사용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최종 선정된 반지하 2가구 중 또 다른 한 곳. 이곳에는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처럼 반지하에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많아 침수 피해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던 부부. 하지만 그날의 폭우는 부부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특히 아내가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짐을 제때 정리하기 어려워 쌓아두었던 짐이 침수 당시 대피 공간 확보를 어렵게 해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이 됐다는데요. 급기야 화장실까지 짐이 가득한 상황이죠. 또 거실 창문이 통창으로 설계되어 있어
위급 상황 시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하지만 그조차도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지대가 여기 저뭐 저쪽 놓고 여기 얕으니까 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물이. 물이 빠져나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불이야 이랬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오고 유리를 깨야 되니까 그래서 창문을 제가 원했던 거예요. 내래 하수도 빠지면 이쪽에서 일로 그래갖고 그냥 일로 다 넘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까지 저 밑에서 역류가 되니까 일로 해서 저기서 차고 들어가는 거지. 계속 넘치니까는 막아놓고 이제 다 물로 하수 전부 화장실로 해서 계속 퍼부은 거지 이제. 지금도 약간 좀 비 오시면 좀 걱정되시죠? 네, 걱정되죠. 뭐 비가 오면 항상 걱정되는 거죠. 뭐 물난리가 벌써 몇 번, 벌써 우리가 알겠어요. 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끔찍했던 여름을 지나 어느덧 겨울. 이들의 봄은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사. 거주자들의 바람을 담은 창문 공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창문 작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단열인 만큼 수평을 맞추는 작업부터 몰딩 작업까지 심혈을 기울입니다. 차근차근 변화되어가는 화곡동 반지하 주택.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 거주자들이 가능한 빨리 새로운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쉼없이 작업을 이어갑니다. 게다가 작업의 방향은 모두 거주자의 편의에 맞춰 진행되는데요. 단열 도배지를 이렇게 발라놨더라고요. 그런데 단열 도배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곰팡이가 이렇게 쓸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곰팡이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안쪽에서 단열을 해놨기 때문에. 창문 작업이 끝나고 이번엔 문턱 제거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다리가 불편한 거주자를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이 부분에 탁이 있었거든요, 문턱이. 그게 다니시면서 넘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문턱을 제거하고 여다리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니시는데 아무래도 편하게, 앞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문턱 제거와 함께 지방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해 주거자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풍과 보온을 위한 도배 작업에는 기계까지 동원돼 꼼꼼하게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이게 네발이라고 저런 이음새 있잖아요. 저기 갈라진데 저기에다 붙이면 가운데 붕 떠 있어요. 안 터지고 벽지를 붙이면 그냥 붙이면 터지는데. 아, 그래서 이음새에다 이제 보수 작업을 하려고 보수 작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된 내부 수리. 드디어 집안을 안락하게 해줄 중문 시공까지 마무리되면서 길었던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과연 반지하 주거 개선 프로젝트 2호 집인 화곡동 반지하 주택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까요? 공사가 끝을 향해 가는 사이 거주자 부부가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바로 맞춤 신발을 제작하는 곳인데요. 이분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연결됐습니다. 제 신발은 한 뼘이 너무 짧아서 맞추기가 힘든 신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털 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이라 이런 데 처음 오고 그냥 구두방에서 짝짝이 신발 사갖고 신고 살았어요. 장애나 부상, 사고로 인해 기성 신발을 신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발.
수작업으로만 만들어서 한 켤레에 최소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한다는데요. 그럼에도 기꺼이 도움을 보탰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 쪽에 이제 아무래도 신발을 하다 보니까 그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비용도 안 되시고 생활 형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간간히 계속 취약하신 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요번에 또 이런 기회가 돼서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검사를 할 거예요, 검사. 어머니 이제 다리 길이나 근력이나 또 관절 제한이 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검사해서 제일 안정되게 걷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네. 누우세요. 그렇죠. 와, 다리 길이 차이도 지금 많이 나시네. 다리 길이 차이가 이게 무릎이 안 펴지다 보니까 다리 길이 차이가 지금 10cm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 고개 들고 걸으세요. 신발 제작에 앞서 꼼꼼한 검사가 시작됩니다. 걸음걸이의 각도와 양발의 압력 분포 패턴을 분석하고 발 모양을 3D로 스캔해 신발의 모형을 잡습니다. 어머니 발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엄지발가락이 문제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19도 틀어져서 여기가 지금 많이 아프셔 또. 발가락을 이렇게 껴서 펴줄 거예요. 이 발바닥을 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아파갖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픈 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걸으니까 거기가 지금 더 빨리 고장이 나는 거예요. 무지외반증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신발. 발 뒤로. 내 발의 모양에 꼭 맞춰 제작되는 만큼 균형감은 물론 안정적인 걸음걸이와 통증 완화에까지 효과적이랍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놀랐어요, 병원이. 이런 데 와보지도 않고 누가 데려오지도 않고 제가 짝짝이 신발 사갖고 신고 살았어요, 여지껏. 눈물이 한 바퀴 흘러도 시원찮아요. 오늘 일에 내가 너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많다. 같은 날 1호집인 부가연동 반지하 주택의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화곡동 반지하 주택에 비해 공사 규모가 큰 만큼 서울시 직원들과 주거 개선 비영리 단체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섰는데요. 여기 다 베란다 쪽으로 와주시면 될게요. 베란다에 뺄 게 많아가지고. 다 마음에 넣어서 묵은 때를 벗기는 작업부터 미뤄둔 가구 철거까지 한 집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이웃이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탭니다. 처음에 들어왔는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먹먹하기도 하고 좀 침수 가구가 제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었는데 딱 들어오니까 이거는 제가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하면 가능한 것들이 있죠. 바로 지금처럼 우리 이웃의 삶을 위해 하나가 되는 것. 그 마음이 부부에겐 새 집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될 겁니다.
지금 사실 이 반지하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무엇보다 이분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십니다. 하지만 이분들께 지원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여건이기 때문에 특히나 위생적으로 열악하시고 환경적으로 열악하신 이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18년이라는 부부의 세월이 녹아든 짐들. 이 묵은 세월을 비워내야 또 3시간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겠죠. 짐이 다 빠져나가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반지하 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을 머금은 마룻바닥과 벽이었는데요.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동안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공사 기간 동안 부부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인데요. 부부가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잘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여기 서대문구청 덕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잘하고 저희에게 이런 복이 온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사실 임시 거처로 오고 난 뒤에도 공사 중인 반지하 주택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남편. 어떤 게 제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제 뒤에 물 좀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맞아, 정말 그러네. 그 말이 맞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 팀장이 물길을 갖다가 좀 이렇게 터준다고. 물 새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걱정 많으셨나 봐요. 왜냐면 그 물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마룻바닥이 썩거든. 그러면 자다 일어나가지고도 그 물을 갖다 바깥으로 다 빼야 되고, 그걸 빼갖고 그냥 또 훔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날샌 적도 있고. 며칠 뒤 눈 소식과 함께 다시 찾은 부가연동 반지하 주택. 와, 정말 변했네요. 이야. 전면 흰색을 사용한 인테리어로 이전과 달리 환해진 내부. 그리고 부부가 가장 원하던 미닫이 창문으로의 교체. 게다가 안정감을 주는 회색을 사용해 고급스러움까지 살린 화장실. 온갖 세간살이가 가로막아 요리하는 게 어려웠던 주방은 최신 가구를 배치, 쾌적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사용하던 방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문을 설치, 안락함을 추구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끝내줍니다. 자나깨나 집 걱정뿐이었던 남편. 이제 좀 안심이 될까? 어머니 좀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어때요, 좋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예. 거기 이게 이모분 여기 있어. 기업에서 후원해 주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딱 비 오고 그러면 켜볼까요? 여기 공기청정 효과도 있고 하니까 키고 계세요. 소리 나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습하잖아요. 습한 게 없어서. 그때 도착한 또 하나의 선물. 바로 새 집에 잘 어울리는 이불입니다. 침수 당시 곰팡이가 펴 제대로 된 이불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보내온 기부 물품입니다. 인테리어와도 딱 어울리는데요. 15년 동안 저희가 이부천사라고 이런 그 따뜻한 이불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돕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건강한 침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찾은 부부의 일상. 이 아늑한 공간에서 부부는 앞으로 더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죠. 며칠 뒤 비가 내리던 날 부부를 다시 찾았습니다. 거실이 바닥이 나무바닥이었거든요. 나무바닥이었는데 이게 나무바닥이 다 스키 차고 막 그러니까 다 썩어버렸거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게 더 좋죠. 아니, 오늘도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오다 보니까 당황스러우셨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걱정은 없죠. 이제. 이전과 달리 한결 편안해 보이는 부부. 특히 아내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답니다. 어머니 오늘 지금 뭐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카레 라이스. 아, 카레 라이스? 제일 간편하고. 평소에 잘 해드세요, 카레 같은 거? 예, 전 잘 먹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집 고쳐지고 주방도 좀 바뀌었잖아요. 아, 예. 요리하시기 편하세요? 어떠세요? 편하긴 하겠어요.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정말 기분 좋거든요. 아니, 그 남자분들은 이 기분 못 느낄 거예요. 저는 상상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방이 마음에 드니 요리하는 즐거움도 배가 됐다는 아내. 그래서인지 음식 맛도 더 좋아졌답니다. 요리를 마친 뒤 나갈 채비를 하는 부부. 오늘 근데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꽃단장 하신 거야? 사진 찍으러요. 네, 기념 사진 찍으러 갑니다. 두 손을 꼭 잡고 부부가 향한 곳. 바로 동네에 있는 사진관인데요. 부부의 새집 입주 소식에 기꺼이 무료 촬영을 지원했답니다. 얼마 만에 찍어보는 사진인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어떤 사진이 새 집에 걸리게 될까요? 두 분이서 얼마 만에 사진 찍어보신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한 기억나봤자 지금 한 십몇 년 지났어요. 지금. 찍어본 지.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찍는 거 말고는 저 찍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진다. 조금만 어머니께서 아버님 쪽으로 좀 몸을 한번 살짝만 풀어볼까요? 네, 좀 더 붙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른손으로 아버님 약간 여기 가슴 위쪽 여기 살짝만 터치해 보실게요. 아버님 조금만 더 웃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부부의 사연을 듣고 부모님 생각이나 선뜻 재능 기부를 자처하게 됐다는 사진사. 한 번만요. 하나, 둘. 머리만 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좋습니다. 침수로 사진 한 장 남지 않았던 부부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 부부는 그간 잃어버렸던 미소를 찾아갑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남짓. 화곡동 반지하 주택의 이삿날.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아니 아버지 집이 아주 몰라보게 바뀌었네요. 많이 진짜 깨끗하고 좋아졌습니다. 어떤 게 좀 달라졌어요? 전체가 다 저기 깨끗하게 잘 돼 있죠. 탁 트인 거실에 더 환한 빛을 선사하는 조명까지. 게다가 짐으로 가득했던 화장실은 환골탈태, 쾌적한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낡았던 싱크대를 철거하고 새 주방 가구를 설치해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 주방도 옛날에 다 망가지고 그런 거를 이번에 싹 교체해준 겁니다. 음식하시고 요리하시기 좋으시겠다, 그죠? 예, 아주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통유리 했었는데 전체를 다 싹 바꿔준 겁니다. 좋다 보니까 환풍기도 달려있네요. 예, 전체를 다 그냥. 또 다리가 불편한 아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집안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했고요. 방마다 있던 문턱을 전부 없애 장애물이 없는 주거 환경을 조성.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집 고쳐진 거 보니까 좀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아유, 대만족이죠. 집사람도 그렇고 자꾸 진짜 깨끗해졌습니다. 아주. 공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죠. 본격적인 이사가 진행됐는데요. 부가연동 부부의 경우는 아내가 거동이 불편해 짐을 정리할 여력이 안 됐었죠. 특히나 정리 부분이 중요한 관문인데요. 그래서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공간 크리에이터 이지영 대표. 가구별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이 많은 짐을 정리할까? 먼저 밖으로 나가 차량에 실린 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지영 대표. 그리고는 이내 일일이 물건의 분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요거는 주방 쪽으로 해서 뒤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거는 주방. 이건 주방. 주방. 이거는 일단 그 거울방. 그녀의 지시에 맞춰 집안 곳곳으로 옮겨지는 짐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안방이에요. 안방. 하지만 선택받은 짐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짐도 있겠죠. 여기다 주세요. 이거 보류. 일단 네, 보류입니다. 보류. 그냥 보류. 보류요. 선택받지 못한 짐은 대표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재료인데요. 그중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들도 많습니다. 갖고 들어가면 다시 내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모아놓으면 눈으로 봐도 사실은 다 유통기한이 지난 거니까 그중에서 내가 갖고 들어가라고 하면 더 쉽죠. 본격적인 짐 정리가 시작되고 기존에 가장 많은 짐이 자리하고 있던 주방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는데요. 거실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시야를 가렸던 냉장고는 방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김치 냉장고도 그 옆으로 배치해 주방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어른들이 살고 계시는 방에는 아무래도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주방용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 하나를 흔히 말하는 팬트리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냉장고들이 지금 3대나 들어와 있거든요. 다 들어와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가구 배치를 잘 해야 될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키 순서대로 놓았는 거 보이세요? 자, 들어와서 가장 앞쪽에 키 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배치를 하면 훨씬 더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가구지만 넓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팁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던 장식장도 거실이 아닌 방으로 이동. 하나 더? 넓어졌네. 없으니까 넓어졌어요. 아, 그러면 확 넓어 보이네. 몸이 불편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발장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신발보다는 신발이 아닌 물품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런 게 팁이 뭐냐면 한번 꺼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걸 한번 뒤집어주면 이게 휘어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닦고 이렇게 뒤집어주시면 조금 더 가구를 더 쓸 수 있어요. 좀 뒤집어주세요. 씻어서 뒤집으세요. 물건들이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고 각 방마다 차근히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 주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한 개만 어머니 진짜 어머니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너무 없어. 어머니 감자 깎는까 7개 나왔다. 7개 감자 깎는까 7개. 하나 이거 나 이거 놔줘. 같은 물건이 있지만 아까운 마음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아내. 이지영 대표의 조언으로 비움과 나눔을 실천해 보는데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듯하죠. 게다가 가장 큰 난관이 남았죠. 바로 옷 정리입니다. 그 이쪽에 여기 이게 이제 우리 옷방이에요. 그래서 옷을 넣을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 봉사자들이 어떤 옷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생각했을 때 나 잘 입는 옷이야라고 생각하는 옷을 빼주세요. 필요한 것만 그러면 4봉지 담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필요한 거 4봉지. 4봉. 필요한 거라서. 몸이 불편하다 보니 기성품이 아닌 맞춤 옷을 샀다는 아내. 비싼 가격을 주고 산 만큼 쉽게 버리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그 미련을 버려야 정리가 끝이 난다는 사실. 필요에 따라 버릴 옷과 입을 옷을 분류해 보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어머니 이제 좀 지나야 된다. 이제 좀 지나야 된다. 어머니 큰 걸. 어머니 나 이거 나가게 주면 안 돼? 네, 나눠. 나 너무 추운데 나 이런 거 누가 떴는 거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입어봤어. 나 이런 거 입어보고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나눠주세요. 좀. 친구도 하나 나눠주고. 너 내 거. 우리 좀 나눠주세요. 이거 입어요? 버림이 아닌 나눔으로 점점 비워지는 옷장. 그래. 나도 어머니 그 취향이 보여요. 이거 하나 받아오신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 소중한 물건이 쓰레기가 되는 게 아까운 거지. 내 소중한 물건이 누군가한테 간다는 거는 사실 되게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개 나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 소중한 물건을 비워내서 우리 집이 깔끔해져서 좋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한 개를 얻어서 좋고. 그러니까 버린다? 쓰레기 된다 생각하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일이니까 하게 득템했습니다. 맞춤형 인테리어와 효율적인 가구 배치, 그리고 말끔한 짐 정리까지. 대장정의 반지하 주거 개선 프로젝트가 드디어 마무리되어 갑니다.
며칠 뒤 화곡동 반지하 주택을 찾았습니다. 이전과 달리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 그리고 곱게 핀 꽃까지. 게다가 방안 역시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방도 아내의 손길이 이곳저곳에 닿은 듯한 느낌이 물씬 풍기죠. 떡라면. 아저씨가 술 먹어서 그래서 떡라면 끓여서 같이 먹을 거예요. 맛있게 끓여 먹을 거예요. 새 집의 생활을 시작한 후 소소하지만 행복한 변화가 생긴 부부의 일상. 무엇보다 안전바가 설치된 뒤로 아내가 집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졌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짚는 게 없었는데 이빨 닦을 때 이게 있었고 이게 있어서 편하고 화장실 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짚는 게 있어 편하고 일어날 때 뭐든지 편하게 됐대. 나가기 좋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는 작을 수 있지만 혼자 설 수 있다는 것. 아내에게는 큰 변화이자 행복입니다. 아이고 눈도 오시는데 어디 가시려고 나오셨어? 신발 차리러 갑니다. 신발 찾으러 가요. 우리 남편이 동네 사람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우리 승재 엄마, 우리 아들이 승재라, 우리 승재 엄마 이런 신발도 맞춘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잠도 안 왔어요. 3일 동안 잠 못 잤어요. 신발을 맞추는 데를 몰라갖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죠. 이 다리도 뭐 좀 좋게 되고 그러니까 뭐 다 좋은 거죠. 하여튼 저기 고맙습니다. 새로운 발이 되어줄 신발을 기다리는 아내. 얼마나 설렐까요? 무릎 때문에 지금 다리 길이 차이가 많으셔서 밖에서 5cm, 안에서 6cm 그렇게 높여드린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본격적인 착화에 앞서 꼭 먼저 해야 하는 일. 발가락 교정기를 해드릴 거예요. 발가락이 지금 무지외반증이 진행이 되셔가지고 발가락이 많이 엄지발가락이 변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드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한다며 교정기까지 지원해 주기로 한 건데요. 이게 없으면 어머니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 교정기 맞춤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으셔야지 얘가 안정이 돼. 여기 아픈 것도 없어져요. 네, 고맙습니다. 과연 맞춤 신발을 신고 걷는 아내의 걸음걸이는 어떨까? 그렇죠. 천천히 발걸음을 떼보는데 제 느낌에 엉덩이가 안 나오고 다리가 펴지는 것 같아. 다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네. 아니 나쁜 어린아이처럼 마냥 행복해하는 모습. 다리가 펴지는 것 같아.
실제로 아버님이 어머니 걸음걸이 가장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발 바꿔 신었을 때 걸음걸이가 좀 다르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 좋아졌어. 아니, 확실히 저봐도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모양도 좋고 좋아졌네요.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요. 안정감이 있으시죠? 허리도 더 편해지실 거예요. 아니 너무 좋아서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튼 부가연동과 화곡동 입주가 끝나고 다시 만난 서울시 담당자. 현재 3, 4호까지 발굴을 했고 추가 지원 대상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반지하 주거 개선 프로젝트는 부가연동과 화곡동 반지하 주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데요. 취약한 이런 주택들을 좀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면대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죠.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누구 한 사람, 어떤 한 단체의 움직임만으로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꾸 이동하시면서 넘어지시고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안전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안전을 위해서 좀 설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취약계층의 가구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 어떨까요?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주거 약자들의 현실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민관이 함께 써내려간 반지하 주거 개선 프로젝트 행복한가. 이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건 많은 이웃의 관심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행복은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이웃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Ooh.